지금까지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염증이 종결되지 않고 low grade inflammation이 쭉 지속되는 것을 chronic inflammation이라고 합니다. chronic inflammation은 흔히 secret killer 혹은 silent killer라고 부릅니다. 체내 한 부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혈중으로 분비함으로써 전신에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오메가3는 오스티오아르스라이티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와 고양이에게서 노화로 인한 골관절염에 오메가3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요. 관절염에 걸린 늙은 개에게 오메가3를 먹였더니 점프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무거운 것을 더 잘 들더라는 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임상실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임상실험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오스티오아르스라이티스로 진단받은 75명을 모았습니다. 모두 50세 이상이었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용 7주 후에 EPA 400mg, DHA 200mg을 먹은 그룹에서는 100m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0.08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EPA 800mg, DHA 400mg를 먹은 그룹에서는 8주 후에 약 0.15분이 짧아졌습니다. 0.15분이면은 9초에 해당합니다. 통증도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400mg, 200mg를 먹은 그룹에서는 통증이 이렇게 감소했고요. 800, 400을 먹은 그룹에서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 Inflammatory Autoimmune Disease라고 하는 질병군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염증성 대장염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모두 Chronic Inflammatory Disease입니다. 이 질병군에 오메가3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 전부터 경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구 간유를 써왔습니다. 이 논문은 오메가3 보충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는 최초의 이중맹검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은 17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12주 동안 1800mg EPA와 900mg DHA를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닝 스티프니스와 아픈 관절의 수에서 대조군과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번의 임상실험이 있었고 메타 분석 논문도 몇 개가 나왔으니까 그 효과는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법, 약물요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양요법만을 추가하였는데요. 첫째는 고기 달걀을 덜 먹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 섭취량을 하루 90mg 이하로 줄이는 식이요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쉬 오일 오메가3로 하루에 900mg을 보충시켰습니다. 원래 고기와 달걀은 좋은 오메가3 보급원입니다. 고기와 달걀 상태가 개판이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만 잔뜩 들어있는 게 현재로서는 문제죠. 고기와 달걀 섭취만 제한해도 염증성 질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인데요. 스왈른 조인트의 수가 35에서 약 27개, 28개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메가3의 효과는 20년 전에 확립이 된 것입니다. 대략 하루 용량 2000에서 3000mg 정도의 오메가3를 복용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900mg 오메가3를 먹인 그룹은 스왈런 조인트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두 가지를 병행한 그룹은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스왈런 조인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왜 많은 약사님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영양요법에서 실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메가3 제품 하나로는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식이요법을 병행하든가 아니면은 고용량 요법으로 들어가야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마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의 루푸스 환자에게서 디프레션이나 앵자이어티가 발견됩니다.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TNF 알파 혈중 농도가 높아서 브레인에까지 염증이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은 완치시킬 수 없는 병입니다. 리그레션과 릴랩스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루푸스의 영양요법이나 약물요법의 목표는 리그레션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릴랩스 시 심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루푸스 환자의 50% 정도가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루푸스 증상을 개선시키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루푸스 환자들은 영양제를 별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는 60명의 환자에게 하루에 3000mg을 24주 동안 복용을 시켰습니다. 시스테믹 루푸스 액티비티 스코어가 9.4에서 6.3으로 줄어들었고요. 플로우 메디에이티드 딜레이션, 약자로 FMD라고 하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FMD가 3%에서 8.9%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루푸스 환자들은 심혈관계가 안 좋아서 혈액순환이 다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복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선의 오메가3를 사용한 임상실험은 지금까지 10번도 넘습니다. 낮은 용량, 즉 2000에서 4000mg 정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용량을 높여서 5000에서 8000mg 정도로 2달 정도 복용시키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파무약사는 건선의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는 임상 데이터로 오메가 벤을 쓴 놈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논문인데요. 아무래도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투여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학병원에서 보고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오메가 벤으로만 건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0명에게 EPA와 DHA를 각각 2100mg을 열흘 동안 정맥 주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중맹검 실험인데요. 또 다른 10명에게는 리포벤을 공급하였습니다. 열흘 안에 모든 환자들의 PASI, 즉 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가 45%에서 76%까지나 낮아졌습니다. 한 환자는 18.2에서 4.2로 정말 제대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중에 이 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보충하지 않았을 터이니 당연히 재발을 했겠죠. 이번에는 상태가 좀 더 안 좋았습니다. PASI 지수가 22.2였습니다. 이번에도 열흘 동안 오메가 벤을 투여받아서 PASI 지수가 8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1년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용량을 저번보다 2배 늘려서 열흘 동안 오메가 벤 주사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건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건선 환자들을 보면은 꼭 오메가3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인플라마토리 바월 디지즈도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오메가3의 효과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유산균을 먼저 생각하고 여력이 있으면은 오메가3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염증성 질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토피와 천식이 되겠습니다. 아토피는 저번 챕터에서 다루었고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 챕터에서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에 오메가3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